자, 뉴스를 보면은 비싼 집을 안 쳐다봐 수도권 거래 태반이 9억이야라고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비싼 집은 안 쳐다봐 수도권 거래 태반이 9억 이하라고 합니다. 자, 가격이 싼 아파트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낮은 급지예요. 상윤이 반갑습니다. 열공모델이 반갑습니다. 자, 가격이 싼 아파트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가격이 싼 아파트가 많아요? 아니면 경기 외곽에 가격이 싼 아파트가 많습니까? 네, 저가 매물이 거래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저가 매물이 거래되는 이유. 여러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방금 뉴스에 나왔다시피 비싼 집은 안 쳐다본다, 수도권 거래 태반이 9억이야 라고 합니다. 자, 즉 저가 매물이 거래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매우 간단한데요. 자, 저가 매물들이 거래되는 이유. 네, 김정은이 반갑습니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으시면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아쉽습니다. 네, 제 방송 거의 매일같이 들으시는 분들인데, 네, 콩깍지님 정답이에요. 저가 매물들이 거래되는 이유. 가격이 저년마다, 네,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이 시장이 상승을 하고 이 사이클이 흘러갔던 배경, 흘러갔던 경과라 할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 사이클이 흘러가는 경과, 어떠한 단계로, 네, 어떤 단계로 이 부동산이 상승했을까요? 자, 어떤 단계로 상승했을까요? 자, 여러분, 단순합니다. 자, 상급지부터 올랐고요, 하급지로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자, 1번 저가 매물이 거래되는 이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거예요. 자, 2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네, 그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어떤 단계로? 상급지부터 올랐고 하급지로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네, 즉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오르고 개포가 오르고 대치가 오르고 쫙 흘러가면서 마포 오르고, 네, 어디 올라갑니까? 흑석동, 옆에 강북, 그 다음에 파주, 네, 경기 일산, 이렇게, 네,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 여러분, 동심원을 그리면서, 네,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 입지 아니고 핵심 입지. 네, 강남에서 시작돼서 파급이 진행되는 겁니다. 왜? 아파트는요, 외곽부터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오를 수 없습니까? 아니,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오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상급지 지표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급지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상급지부터 오르고 하급지로 영향이 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어때요? 콩깍지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혼돈의 시기 아닌가요? 혼돈의 시기다. 자, 왜 혼돈의 시기일까요? 네, 왜 혼돈의 시기예요? 자, 고가 시장들, 자, 아파트들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저가 매물들 거래가 되고 있고 금매가 사라진대요. 자, 근데 뉴스에 나왔다시피 다시 갑니다. 저가 매물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1번부터 저가 매물이 거래되는 이유, 가격이 저렴해서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사이클이 흘러갔던 그 단계, 어떤 단계죠? 상급지부터 올랐고 하급지로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혼돈의 시기죠. 아파트들 대부분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뉴스에 나왔다시피 저가 매물들 거래가 되고 있고 금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네, 현재 저가 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가 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을까요? 자, 자본가님 대답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1번, 2번, 3번 설명 들었어요. 네, 부동산이 오르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디요? 상급지부터 올라야 돼요. 네, 상급지부터 오르고 이 상급지부터 올라야지 사급지로 이 부동산의 온기가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거꾸로예요. 상급지 다 떨어지고 있죠. 네, 웬만한 아파트들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가 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부 유튜브, 일부 편파적인 부동산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은 봅니다. 아, 금매 다 사라지고요, 매물들 다 거래되고 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호가 다 뜨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강남 부동산이에요? 잠실이에요? 반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래되는 시장은 뭡니까? 저 밑에 핫바리입니다. 핫바리. 네, 경상도 말로 핫바리예요. 저기 아래. 네. 특히 어디요? 경기도에서 외곽, 평택을 주로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평택의 금매 사라지고 호가 올리고 있다. 그런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금매 거래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매물 거래되는 게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려면요, 상급지부터 올라야 돼요. 즉 상급지가, 이 말이 만약에 하급지 시장이 거래가 많이 되고 금매가 많이 거래되고 그 다음에 하급지 가격이 펑펑 튀어 올라가면서 상급지에 밀어 올린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에너지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 내가 돈이 많아요. 부동산 살 거예요. 자, 강남 부동산 살 겁니다. 그런데 평택 부동산 경기 보고 삽니까? 상규님, 제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을 왜 사람들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부동산을, 특히 아파트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 뭡니까? 뭐예요? 아파트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2020년, 21년, 2020년, 21년이 대폭등했어요, 서울에.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을 왜 사냐고요? 아파트 왜 사냐고요? 다 틀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매번 이렇게 설명 들었던 것들 대답을 안 해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요, 자, 매번 말씀드려도 어떻게 이렇게 그렇습니까? 네? 자,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하세요? 네, 신일님 맞잖아요. 네. 아파트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이 안 오르고 바닥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삽니까? 안 삽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저가 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이거는 강남 부동산 상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평택 부동산 상승이 강남 부동산 상승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평택에서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 오르지 않고 오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정말 특이하게도요, 평택에 사는 사람들이, 예? 그 주변에 평택이 1급지면 상관이 없을 건데 평택이 1급지가 아니잖아요. 평택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동탄이 있고요. 동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광교가 있고요. 광교 위에 뭐가 있습니까? 판교가 있잖아요.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지 결국 평택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금매로 몇 건 거래가 되어봤자 추후에 이 지속적인 매수의 힘이 받쳐줘야 되는데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완전 평택입니다.
평택의 주 매수 심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택의, 자, 열어볼까요? 평택의 매수 심리가 쭉 감소했잖아요. 쭉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특례 보금자리. 그래서 지금 집을 사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가 매물들 산다고요. 갭 투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매수 심리가 평택에 조금 올랐다. 네. 이렇게 조금 오르잖아요. 평택 지방방송에서 평택의 부동산 심리가 다시 매매 가격 지수가 죄송합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아니고 매매 수요? 매매 심리? 이거 뭐죠? 무슨 지수죠? 지수가? 매수 심리인가요? 하여튼 간에 매수 심리인지 하여튼 그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지표가. 네.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다가 다시 떨어져요. 왜 그래요? 아니, 요렇게 끌어올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줄 알았는데 일시적 반등만 하고 꺾여요. 네, 꺾인다니까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 그런데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비싸게. 네. 비싸게 사주려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죠? 네? 아니, 평택 아파트를 비싸게 사주려면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미전님, 평택 아파트를 사람들이 비싸게 사줘야 돼요. 비싸게 사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네? 자, 평택 아파트를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려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네? 뭐예요? 명분이요. 즉, 이 명분이라는 건요, 동탄 아파트가 엄청 올라야 돼요. 평택만 올라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안 산다니까요. 네? 안 사요. 왜? 동탄이 싼데 동탄 살지. 왜 평택 사냐고요. 이 시장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사소한 뉴스에 속지 마세요. 대세의 흐름, 큰 물줄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강남 아파트 하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언제부터 하락했어요? 투자자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치음마. 자,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했습니다. 자, 부산, 대구, 그리고 인천 언제 하락했어요? 꽤 됐어요. 네. 자, 강남 아파트 하락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자, 레드펠 언제 하락했어요? 자, 보세요. 작년 하반기예요. 강남 아파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고작 10%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 어때요? 다른 지역 어떠냐고요? 40% 빠졌어요. 네. 강남 아파트 10%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